안녕하세요. 곰곰이라고 합니다. 처음 인사드리죠. 곰곰이의 정치인 리뷰, 말 그대로 정치인을 리뷰하는 겁니다. 정치인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에 어떻게 입문을 했고 정치를 하면서 어떤 행적을 했는지 이런 것들 살펴봐서 요즘 이 사람이 왜 이런 정치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죠. 첫 번째 리뷰할 정치인은 홍준표입니다.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정치인이죠. 앞에 수식어가 많이 붙는데 돼지발정제, 빵빵준표, 그러니까 선거 유세할 때 이제 빵빵 소리를 냈다고 해서 최근에는 어그로를 끄는 정치인, 막말도 많이 하고. 근데 왜 이렇게 막말을 많이 하게 됐을까? 대여섯 개 키워드로 홍준표의 일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방위입니다. 홍준표가 방위가 된 이유는 몸무게 미달이었습니다. 신체 검사할 때 몸무게가 48kg이었다고 해요. 몸무게 미달, 누가 생각나죠? 이회창이라는 전 신한국당 총재의 아들들이 생각나실 텐데요. 근데 홍준표는 그런 병역비리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몸무게 미달이 된 이유는 워낙에 체구가 작고 말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이 워낙에 가난해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어렵게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교 가서도 몸무게가 이렇게 늘지 않았던 거죠. 보통 군대를 가는 게 대학 시절에 가잖아요. 홍준표는 그러진 않았어요. 사법고시를 준비를 하다가 몇 번 떨어지고 일단 군대를 갔다 와야겠다 미루다가 방위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또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홍준표의 고향은 경남 창녕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면 부모님은 그 동네에 살았다는 거잖아요. 방위 생활을 전라북도에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법시험을 여러 번 떨어지다 보니까 부끄러워서 고향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처가에서 방위 생활을 하게 되죠. 홍준표의 방위라는 키워드는 좀 가슴 아픈 사연과 안타까운 과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장학금입니다. 홍준표는 공부를 잘했어요. 당시 대구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거의 다 경북고를 갔어요. 왜냐하면 엘리트들이 모이는 그런 학교였고 경북고를 통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에 입학을 많이 했죠. 근데 왜 영남고등학교를 갔을까? 장학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생활을 했던 홍준표는 장학금을 주는 영남고등학교로 가게 됐죠. 그리고 고려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홍준표에게는 꽤 컴플렉스로 작용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출세에도 꽤 영향을 주거든요. 한국이 특히 이제 홍준표 세대, 전후 세대에게는 학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학교도 중요하겠지만 고등학교 학벌이 되게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인맥이 출세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구에서 아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 가까운 거죠. 자신의 주변에는. 왜냐하면 다 경북고등학교였으니까. 대구 사회에서 혹은 경상도 사회에서 주류가 되지 못하는 어떤 컴플렉스로 작용하는 것이 이제 출신 고등학교, 영남고등학교였죠. 이게 이런 일화도 있대요. 대학교 때 미팅을 갔는데 대구에서 왔다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어디냐? 그래서 영남고등학교라고 했더니 그 파트너가 나가버렸다는 그런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유신 반대 운동입니다. 이 홍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뿌리로 가면은 대학 시절에 있어요. 홍준표가 이제 대학교 갔을 때 이제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되게 가난하게 자랐고 이건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세상을 좀 바꿔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홍준표가 72학번이거든요. 7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신 선포가 있게 됩니다. 이때 홍준표도 유신 반대 운동을 했었어요.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적도 있고 경찰서에 잡혀간 적도 있고 경찰서에 잡혀갔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아버지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홍준표는 그 길로 사법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신반대 운동을 했던 거죠. 박근혜가 대표가 됐을 때 홍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신잔당의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저격을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뿌리에서부터 홍준표와 박근혜는 그렇게 어울리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경남지사 선거 나갈 때는
손잡고 같이 유세를 다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개명입니다. 어릴 때 이름은 홍판표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홍준표가 이제 검사가 돼요. 82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사법연수원을 끝내고 청주지검으로 발령이 납니다. 이때 판사가 너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대요. 홍준표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름을 홍준표로 바꾸는데 이름을 제안해주고 이랬던 판사가 이주영 판사입니다. 혹시 들어본 이름이지 않아요? 네, 박근혜 정권에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죠. 그리고 이 이름을 바꾸기 전에 사법연수원에서 홍준표는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황교안입니다. 1년 선배였어요. 다음 키워드는 아웃사이더 검사예요. 뭔가 좀 느낌이 아는 사람들은 꽤 많이 알 텐데요. 홍준표의 검사 생활은 상당히 정의로운 편이었습니다. 정의로웠어요. 1984년에 검사 생활을 시작하잖아요. 전두환의 누나가 연루되어 있는 비리 사건을 포착하고 수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됐을까? 안기부에 태클을 나옵니다. 수사가 무마가 되죠.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요. 노태우 정부로 바뀌고 나서 홍준표는 대형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전 정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의 형이 연루된 사건이었어요. 전두환의 형 전기환이 이학봉이라는 민정수석, 당시 이제 전두환 정부의 실세 중에 한 명이죠. 이학봉과 함께 권력기관들을 움직여서 노량진 수산시장 경영권을 강탈한 사건이거든요. 대형 사건이죠. 노태우 정부에서 이 사건이 수사될 수 있었을까? 처음에 수사합니다. 왜냐하면 노태우가 전두환하고 약간 거리를 두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사하다 보니까 노태우 정부의 관계자들이 전 정부에 일을 했었기 때문에 연관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검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고 중단시키게 됩니다. 홍준표는 거절했어요. 수사 계속 하겠다. 결국에는 과천당합니다. 당시에 특수부에 있었는데 형사부로 옮기게 됩니다. 부서가 달라지니까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홍준표는 광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광주에서 또 대형 사건을 수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아웃사이더라는 게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주류에서 비주류로 밀려나게 됩니다. 홍준표 인생에서 첫 번째 주류 진입에 어떻게 보면 실패했던 사례가 고등학교라고 본다면 두 번째는 검사 생활에서 드러나요. 특수부라는 곳은 엘리트 코스예요. 이 엘리트 코스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광주로. 그런데 이 광주에서 기회가 또 찾아와요. 홍준표라는 사람이 꽤 운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19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광주에서도 홍준표 검사가 조폭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를 내게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스타가 되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강력부로 올라오게 돼요. 이렇게 여러 번 성과를 내거나 권력형 비리를 손을 대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이 수뇌부에서 봤을 때는 쟤는 좀 위험해 이렇게 여겨질 수 있었던 거죠. 다음 키워드는 모래시계입니다. 다 아시죠? 지난 대선에서 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작가가 홍준표가 다 모델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 모래시계의 배경이 됐던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한 사람이 홍준표 검사는 맞습니다. 이때까지는 날리는 사람이었죠.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모래시계에 대해서. 정권이 김영삼 정부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홍준표 검사는 서울지방검찰청 강력부에 있었습니다. 사건이 뭐냐면 슬롯머신 사건이라고 불려요. 슬롯머신, 그러니까 빠찡코. 1993년에 수사를 했는데요. 한 조직이 관리하는 빠찡코가 연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리고 정관계 로비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핵심, 황태자라고 불렸던 박철원 의원이 이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시켜버려요. 그리고 안기부 기조실장이었던 엄삼탁이라는 사람도 구속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실세 2명을 그냥 구속시켜버린 거예요.
무지막지한 수사를 한 거죠. 김영삼 정부는 노태우 정부하고 또 다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심지어 노태우와 손을 잡고 민자당을 만들었는데 민자당을 신한국당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개혁적 보수정당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되는데 당연히 전 정권의 황태자를 날리는 건 박수칠 일이죠. 그래서 이 홍준표의 수사는 어마어마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검찰 수뇌부로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얘는 컨트롤이 안 돼. 그러니까 대형 사건이 끝났는데 이 사람은 승진을 한 게 아니라 파견을 가게 됩니다. 일단 법무부 법령과로 갔고 이후에 안기부 파견검사로 파견 나가게 돼요. 파견이 끝나고 나서 법무부로 다시 돌아왔는데 홍준표는 검사 옷을 벗습니다. 충분히 주류로 들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밀려나게 돼요. 비주류가 됩니다. 근데 좀 묘하게 홍준표는 정치를 하고 나서도 비주류 생활을 계속해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인생이 약간 그런 안 어울리는 거죠. 한국의 주류 사회하고는 좀 뭐가 잘 안 맞는 이런 스타일일지도 몰라요. 자, 지금까지 홍준표의 어린 시절, 대학 시절, 그리고 검사 시절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대 대통령들과 꽤 많은 인연들을 맺었는데요. 악연도 있고 인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통령들과의 키워드를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